36번 갑시다. 자, 은근 어렵죠? 은근? 왜냐면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처음이랑 여기랑 좀 있네. 중간에서 좀 헤맸을 가능성이 있네. 자, 일단 해석을 제가 일단 쭉 해볼게요. 어몽이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죠, 그죠? 가장 흥미로운 자연적인 thermal라는 게 들어가면 thermal은 얘는 heat, 열이에요. heat, 열, warm, 따뜻한 거 이걸 말해요. 그래서 thermometer, thermal하고 meter, 미터라는 게 들어가면 잰다는 뜻이에요. 계측한다, 측량한다. thermometer 뭘까 그럼 이거? 열을 재는 거 뭘까? 체온계, 온도계라는 뜻이에요. thermometer 외워두시고 thermal라는 게 들어가면 열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체온 조절 행동, 타고난 흥미로운 체온 조절 행동이 있는데 바로 누가 갖고 있냐? 이 도치가 된 문장이에요. 그러한 행동들이 사회적 곤충의 행동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체온 조절 행동들이 있다. 이 사회적 곤충이란 예를 들어서 벌과 개미와 termite, 얘는 혹시 아니? 흰 개미 영어로 볼 것 같아. white ant 같죠? 근데 신기하게 그런 게 없어요. termite 이렇게 아예 다릅니다. 흰 개미예요. 흰 개미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자, 애들이 이게 자기들이 스스로 체온 조절할 수 있대. 자, 이러한 곤충들은 유지할 수 있는데 거의 지속적인 온도를 그들의 벌집이나 아니면 마운드란 게 이제 그 야구에서 투수가 어디 서 있어요? 마운드 위에 있죠. 그러니까 주변보다 조금 올라온 둔덕을 마운드라 그래요. 개미 탑으로 했는데 뭐 그냥 개미집이라 하자. 그들의 집에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 throughout의 시간의 개념은 뭐뭐 내내 쭉 이렇게 돼요. 그 해 동안 내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하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해석을 해보자. 민정이 해보자. 마이크 미안. 정신이 없어. 마이크 건전지까지 넣어놓고서 마이크 기분 나빴지. 마이크 없이 발표를 그래서. 자, 해볼까요? 나한테 삿대질한 거야? 요거. 자, 요거는 설명해 드릴 거예요. 보세요. microclimate 뭐냐면 마이크로가 들어가면 일단 되게 미세하다는 의미가 되고 그대로 해석하면 이게 미기후라는 뜻인데 요 개념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작년 EBS 교재부터 환경 관련 등장한 개념이에요. 기후가 뭔지 알죠?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존재하는 게 기후잖아, 그지? 미기후는 뭐냐면 이런 거야. 그 작년 EBS에 어떤 지문이 나왔냐면 미기후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화창한 그냥 일반적인 온대 지역에 나죠. 우리나라는 온대 지역이죠, 그죠? 온대 지역인데 우리나라에 열대 지역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이론상으로 없죠. 근데 존재할 수 있어. 어떻게냐?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 벽에 이제 뭐 페인트 칠한 벽이 있겠죠, 그죠? 그 옆에는 흙이 화단이 조그맣게 있어. 그 햇빛이 이제 여름에 햇빛이 아파트 벽을 가겠지. 그 벽이 하얀색 벽이야. 튕겨서 그 바로 밑에 화단으로 요렇게 빛은 부딪히면 직각으로 이동하잖아. 튕겨서 바닥으로 가겠죠. 그럼 그 밑에 있는 흙이 따뜻할까 차가울까? 존나 따뜻하죠. 그죠? 주변보다 온도가 더 높아. 그래서 여기가 뭐가 형성돼? 열대기후가 형성돼서 여기에 열대 식물이 자라요. 그때 우리나라는 온대 지역이지만 그 아파트 옆에 화단은 뭐가 돼? 열대 지역이 되지. 근데 그건 조그맣죠. 그죠? 그거 뭐라 그래? 그걸 미기후라. 미기후. 이해됐나요? 미기후라는 개념이 작년부터 등장해요. 이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또 미기후가 등장한 거예요. 그 대대적인 기후 말고 거기만 특별히 존재하는 기후, 미기후. 자, 이러한 미기후의 지속. 미기후 이해되니? 위에서 뭐라 그랬니? 주변 온도와 상관없이 벌집이나 개미집에 자기들의 온도를 조절한다며 그 미기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러한 미기후의 지속성은 왜 내가 해석하고 있지? 자, 이러한 미기후의 지속성은 동사로 가자. 달려있는데. 자, not just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 뭘 똑같이 떠올려야 돼? not only A, but also B를 똑같이 떠올리는 거야. 어디 A뿐만 아니라 B에도 달려있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B가 또 강조점이야. 어디에뿐만 아니라 요거부터 하자. habitat, 서식지의 location, 위치와 자, insulate이라는 동사도 알아두셔야 돼요. 단열 처리하다. 단열이 뭐야 이게? 벽 같은데 그냥 시멘트 바른 거 아니죠? 중간에 뭐 넣고 해갖고 열이 밖으로 못 나가도록 추운 게 밖에서 못 들어오도록 이게 단열 처리입니다.
서식지의 위치와 단열 처리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에 또 달려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뭐에 또 달려있다? 컬러니 뭐죠? 컬러니 하면 여러분 컬러니의 뜻 좀 다시 잡아요. 컬러니 뜻이 뭐죠 여러분? 식민지라고 알고 있죠? 식민지 뜻도 물론 있지. 근데 이게 생물체에게 쓰이면 이건 군집이란 뜻. 군집. 모여서 사는 곳. 군집이란 뜻이죠. 컬러니. 그 군집에 있는 곤충들의 활동에도 또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온도 조절하는 건 곤충의 활동에 달려 있다. 걔들이 미기후를 형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1번 앞과 관련이 있고 2번으로 가자. 자, 주변을 둘러싼 온도가 올라갈 때, 다시 말해서 뭐야? 여름에 더울 때래. 더울 때 그 벌집에 있는 활동은요 감소하게 되고요. 그죠? 그 활동이 감소하는 것은 또 감소시키는데 열의 양을, 어떤 열을? 바로 곤충의 메타볼리즘 뜻이 뭐라고요? 신진대사예요. 뭐 먹어서 피와 살로 가는 흐름. 그 곤충의 신진대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열의 양도 또한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전체 벌집이 온도가 어떻게 돼? 내려간다 이런 얘기지. 여름에 쪄 죽지 않게 내려간다. 관련 있죠? 자, 3번은 주제가 뭔지 봐봐. 다양한 활동 없이는, 곤충의 다양한 활동이 없다면 지구상에서 인간의 생명,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에 be extinguished. extinguish 뜻이 뭐예요 이게? 불을 끄다, 없애다. 기본적으로 근절시키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된다? 없어지게 될 거예요. 3번은 주제가 뭐야? 온도 조절 얘기 있어 없어? 없지. 3번은 뭐의 중요성? 인간의 생활, 생명, 목숨에 있어서 뭐의 중요성? 곤충의 중요성. 곤충의 중요성. 3번만 어긋났죠. 그 뒤에 읽어보시면 다 이제 미기후를 받고 미기후에 따른 어떤 뭐 행위를 이야기해요. 해석을 해보시고. 자, 넘어갑시다. 순서를 가볼게요. 순서를 의외로 좀 틀렸네. 여러분 순서는 항상 해석을 하고 가능하다면 이 뒤에 뭐가 올지, 그리고 ABC로 가서 물음표가 뜨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라. 자, 우리의 immune system 뜻이 뭐예요? immune system, immune 뭐지? 면역. 우리 면역 체계의 세포들은 지속적으로 스캔하고 있는데요. 환경을. 목적은 detect는 뭐죠? detect 뭐지? 뭐뭇을 감지하다는 뜻이에요. 목적은 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유기체와 molecules 분자들을. 이 유기체와 분자는요, foreign 외국인이라는 뜻이 말고 이질적인, 뭔가 다른, 되게 뭔가 이질적인 놈이고요. hostile한 놈입니다. hostile 뜻 모르겠지. 일단 좋은 뜻 나쁜 뜻. 느낌상 좋은 뜻 나쁜 뜻. 나쁜 뜻이에요. 뭐다? 적대적인이라는 단어. 적대적인. 자, 얘는 좀 중요한데 왜냐면 요거 말고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반대 뜻이 있거든. hospitable 이라는 단어가 hospitable. 이 뜻이 뭐다? 얘는 환영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 정리해놨습니다. hostile 적대적인, hospitable 환영하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왜냐면 host가 이거예요. enemy 뭐다? 적이라는 뜻이고, hosp가 있죠. hosp는 뭐냐면 영어에서 이건 guest를 말해요. guest. 자, 계속 가볼까? 그래서 뭔가 다른 놈을 감지하기 위해서 스캔을 계속하고 있대. 자, 그럼 면역세포들은 이러한 업무를 달성하는데요. 뭔가 인식함으로써 바로 뭘? surfaces, 표면을 인식함으로써 이상한 놈을 잡아냅니다. 자, 도움이 되죠? think of A as B가 또 나와. think of 뜻이 뭐라고 이거? 간주하다라고. 도움이 되죠? 간주하는 거. 이 면역 시스템을 비슷한 것으로, 뭐와 비슷한 거? 바로 가게에서의 장치, 스캔 장치와 비슷하다고 간주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항상 뭔가 말하고 나서 그 뒤에 다른 얘기 안 해요. 그 뒤에 뭐가 펼쳐진다? 가게에서의 스캔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간다고. 일단 이 뒤에 그게 나와야 돼. 자, 근데 A로 가볼까? A의 물음표 바로 뜨죠? 뭐가 안 나와? 가게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또 면역 체계 얘기로 다시 돌아가잖아. 물음표 바로 떠요. 근데 얘는 여기까지가 다 한 문장이라서 읽어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읽어주고 나중에 순서를 잡아보자. 만약에 그 면역 체계가 감지한다면 표면을요. 이 표면이란 위협적인 코드를, 다시 말해서 항원이라는 코드를, 이 또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위험한 놈이다. 위험한 코드를 감지하게 되면 그 면역 체계는 방출시킵니다. 무기를 방출시키고요. recruit 모집하다는 뜻이요. 모집을 하게 되는데 다른 면역 체계 세포들을, 목적은 공격하기 위해서요. 이질적인 표면을 어떠한 방식으로? 바로 당신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또 생존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면역 체계가 이렇게 작동한다라는 게 나왔고, 일단 뭐다? 이질적인 뭔가 위협적인 코드를 발견하면 이렇게 한대. A는 나중으로 넣어주고요. 자, B를 읽는 순간 답은 거의 잡혀요. 왜냐?
이시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떠한 코드를 줍니다. 어디에다가 모든 표면에다가 코드를 다 선사해 준대. 그럼 봐봐. A와 일단 B는 또 가계 얘기가 아니죠. 표면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지? B는 뭐다? 마찬가지로 먼저 올 수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게 B와 A의 순서가 발생하죠. A에서 뭐가 나니? 위협적인 코드를 발견하면 공격을 할 거라며. 근데 B에서 뭐래? 뭔진 모르지만 그게 모든 표면에다가 코드를 주게 된대. 코드를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위협적인 코드라고 감지를 할 거 아니야. 그죠? 뭐가 먼저 와야 돼요? B가 먼저 와야지. A보다 일단. B에서 A 순서 잡았죠? 잠정적으로 C는 가장 먼저 올 수가 있다. B에서 가계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 읽어주고 나서 이 뒤에도 또 안 되는 게 또 읽어보면 뭐가 나와? 면역세포가 또 나오잖아. 일단 B는 먼저 올 수 없다고. 코드를 먼저 준 놈이 있다. 그리고서 코드를 발견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코드 부여받고 나서 C에서 뭐만 나오면 돼요? 바로 가계 얘기만 나오면 돼. 보세요. 자, 바로 나오지. 꼬리표, 가격표에 있는 단순한 스캔이 말해줄 거예요. 그 소매업자에게, 가게 주인에게 특정한 상품이 무엇인지, 그 가격이 얼마나 나갔는지. 그 뒤엔 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C, B, A로 가는 거니까 적절하다. 자, 그 다음 38번으로 가볼게요. 38번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초반부에 풀이를 하고 마칠 건데 잘 보세요. 38번은 일단 주어진 문장의 해석이 조금 어렵고요. 단서는 있는데 바로 the country가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더가 붙은 명사는 앞에서 명시가 됐다. 그 나라, 어떠한 나라가 앞에 등장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뒤에 오는 내용이에요. 봐봐.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뭐냐면 수능 영어에서는 뭐가 어떻다라고 주장을 하면 거기서 끝내거나 다른 얘기로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뭐가 어떻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온다? 추가 설명 나와요. 예를 들어라든지 그 이유는 이래든지 사실은 이래든지 뒤에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나론리가 문장 처음에 왔네? 그러면 딱 보자마자 뒤에 뭐가 돼야 된다? 뒤에 부정어 도치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뭐가 왔다? does가 조동사가 먼저 왔죠. 그죠? 도치이지 알겠지? 자 나론이 또 나왔어. 뭐야? A뿐만 아니라 B 이렇게 돼요. 다시 볼까? 자 뭔지 모르지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가 자전거 도로를 그리고 자전거 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올소 생략 가능하다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자주 또한 받아요. 많은 장점들을 받습니다. 자동차 타는 사람들보다도 많은 장점들을 받아요 라고 주장을 했잖아. 그럼 그 뒤에 관련된 얘기 해야지. 왜 그런지 아니면 어떠한 장점을 받는지가 명시가 뒤에 이점에 대한 장점에 대한 언급이 있겠죠. 그게 딱 등장해. 나라가 등장한 뒤에. 자, 첫 번째 볼까요? 일단 많은 미국인들이라 그래서 나라와 관련된 게 일단 등장하죠. 잘 봐야 되지. 많은 미국인들은 또 나왔어. Think of A as B. 계속 나오네.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전거를 오직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 그러나 전 세계 상당수에서 자전거들은 primary 또 나왔죠. 주요한 성인의 교통수단입니다. 나왔고요. 자, 일단 나라가 나왔고 그 뒤에 이점이 나온지 보자. 뒤에 봤더니 예를 들어가 나오면 뭘 확인해라? 무엇에 대한 예시인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네덜란드에서 자전거들은 account for의 뜻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뜻은 앞에서 몇 번 찍혔어? account for 뜻은 뭐다? 첫 번째 여기서처럼 주로 숫자가 나오면 뭐뭇을 차지하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이 있고 세 번째 뭐뭇을 설명하다는 뜻도 있어요. 다 외워두셔야 돼. 다른 지문은 다르게 써요. 일단 차지하다가 많긴 하고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자전거들은 차지하는데 거의 30%의 모든 도시의 교통, 여정을, 이동을 차지합니다. 지금 1번 뒤에는 뭐에 대한 예시야? 바로 앞에 있는 거. 다른 나라들은 상당수가 자전거 많이 탄다죠. 예시가 되지? 자 그리고 네덜란드는 정말 구체적인 나라가 등장했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 2번을 의심하면서 이 뒤에 뭐가 등장하는지 봐야 돼. 자전거 타는 것의 장점이나 이점이나 혜택이 등장하는지 보셔야 돼요. 바로 나오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허용받아요. 예를 무엇에 대한 예시인가 봐야 돼. 야 예시 뒤에 예시가 또 나올 수 있겠니? 기본적으로 일단 의심해야지. 예를 들어서 허용받는데 뭐 하는 거? move out. 나가는 거 허용돼요. 뭐보다 앞서서 자동차보다 앞서서 나가는 거 허용돼요. 많은 교통신호등에서 100% 이점이죠. 차 똑같이 막혔을 때 차는 멈춰있지만 누구 먼저 가라? 자전거 먼저 가라. 100% 이점이잖아. 그래서 2번으로 답을 찍으면 되죠.
그 뒤에는 왜 안 되냐면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이점을 준 것의 결과가 나와요. 뭐 비만율이 낮다든지 뭐 자전거 뭐가 좋다든지 시스템이 이런 게 이점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들어갈 곳이 전혀 없다. 그래서 답은 2번밖에 없다. 자, 여기를 한번 해석을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할게요. 4번 뒤에를. coincidence는 밑에 우연의 일치라고 주어졌는데 이거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좀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우리 주연이 해볼까? 여기서부터. 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우연의 일치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죠? 우연의 일치입니까? 뭐가? 요거부터 해야겠네. 인구 규모를 감안했을 때 무슨 저기 뭐야 그 아프리카 BJ 목소리 같아. 그렇지 않냐? 나만 뭐 유튜버 목소리 같아. 그지? 뭐 큐티 주연 이런 거 있잖아. 웃는 것도. 자, 인구 규모를 감안해 봤을 때 뭐가 우연이냐? 우연의 일치냐? 요거부터 네덜란드에서의 비만율이 어떻다는 거? 더 작다. 근데 보세요. a third가 숫자고요. 숫자 앞에 less than은 뭐뭐 이하입니다. a third 뜻이 뭐야? 잘 알아야지. 왜냐면 도표에서 헷갈릴 수 있잖아. a third 뜻이 뭐죠? 세 번째 영어로 봐요. 세 번째. 더를 써요. the third입니다. 순서기 때문에 더를 만들어 붙여야 돼. a third은 뭐다? 3분의 1. 분수입니다. 분수. 분모는 1, 2, 3, 4로 이제 1, first, second, third로 나가요. 분자는 1, 2, 3, 4로 나가는데 1의 동의어 어가 쓰인 겁니다. 3분의 1 분수예요. 3분의 1 이하라는 거. 뭐의 3분의 1? 미국의 비만율. 미국의 그렇지. 비만율 3분의 1 이하라는 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탄 곳에 2점이 명시가 돼요. 자, 그 뒤에 마저 해보자.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해. 그리고 개인 사람당 한 사람당 건강 관리에 비용 쓰여지는 아마 돈의 양이겠죠. 그 돈의 양이 about 대략 반 절반만큼이라는 것도 또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자전거 타는 것에 이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뒤에는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39번 갑시다. 자, 39번도 꽤 틀릴 법하죠. 일단 문장 삽입에서 제일주 넘겨줘. 문장 삽입에서 그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이쪽 라인들 희소식이에요, 여러분. 해석을 못 할 수도 있어.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8시 10분에 9시 10분에 수업 끝나죠. 수업 끝나고 남아서 하는 걸로 할까? 나랑 이렇게 일대로 남아서. 자, 일단 문장 삽입에 그러나가 등장하면 굉장한 단서다.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에 반대 내용이 앞에 나온다. 그 뒤에 해석 잘 하시고 반대 내용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나. 그리고 이게 굉장한 단서를 주죠. still 뜻이 뭐다? still 여전히. 그죠? 그러나 오류가 여전히 나옵니다. 뭐로부터? 바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예를 들자면 inconsistency는 불일치라는 뜻이에요. consistent에서 부정이 명사가 돼서 자, 불일치로부터 여전히 오류가 나오는데 이 불일치는 나라마다의 불일치고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자, arrival의 원래 뜻이 뭡니까? 이게 도착. 그죠? 도착하는 거라고 해석하는데 뒤에 보면 이게 tourism 관광이 나와요. 그래서 관광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의역할 수 있어. 관광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어떤 모임, 수집과 보고에 있어서 나라마다의 불일치로 오류가 발생하고요. expand가 여러분 뭐라 그랬죠? expand가 뭐라고 이게? 얘는 PAND는 뭐라고 얘는? 확장하다. PEND는 뭐라고 이건? 얘는 뭐라고요? 소비하다는 뜻입니다. 명사가 돼서 지출, 비용 이렇게 돼요. 소비하는 거. 자, 관광 입국자에 대한 보고와 지출과 그리고 다른 관광업과 관련된 statistics가 중요한데 자, 요거는 우리가 어법 때문에라도 두 개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1번 뜻으로 일단 요게 학문을 나타내서 통계학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때는 단수 취급을 해요. 근데 이게 복수가 돼서 통계, 수치들을 받기도 해요. 이때는 복수가 돼요. 단복수가 다릅니다. 뒤에도 나오는데 관련 어법을 낼 수가 있다고. 해석해보고 단순지 복수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해석으로서 여기선
통계 수치들이 맞고요. 다른 관광과 관련된 통계 수치들에 관련된 뭔가 불일치가 여전히 오류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여전히 오류가 존재한다. 그 앞에 그러다가 있어. 앞에 뭐가 나온다? 오류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류를 좀 줄여보려고 노력했는데 시도를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오류가 존재합니다가 논리적 구조가 맞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갈 자리 어디야? 뭐가 등장해야 돼? 오류가 있는데 오류를 좀 줄이고자 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그 뒤에 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게 딱 한 군데 존재를 해요. 읽어가면서 잡아보도록 합시다. 요 bound가 어디로 향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의 도착 이건 뭘까? 통계학이 아니라 또 통계 수치들이겠죠. 통계 수치들은 다뤄져야만 하는데 주의 깊게 특히나 만약에 그래서 이게 EDG가 되면 안 돼. 통계 수치들 복수를 받기 때문에 특히나 만약에 그 통계 수치들이 사용되고 있다면 말이죠. 구별하기 위해서 또 나왔죠. 시간에 따른 흐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이게 잘 다뤄져야 돼요. 뭐 당연한 얘기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다음의 이유 때문인데 바로 오차 마진이라는 게 끝 가장에 남은 걸 말하거든. 오차 범위라는 뜻인데 이 모르면 그냥 오차라면 되죠, 그죠?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높은 오차 때문에 그러해요. 이 오차는 특징으로 삼습니다. 더 오래된 옛날 데이터를 특히나 특징으로 삼아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 데이터일수록 오차가 많다 이런 얘기라고. 옛날 데이터일수록 오차가 많다. 오차를 줄이고자 하는 얘기 없죠? 이어져야지. 이 예시가 앞에 있는 옛날 데이터가 오타가 많다는 얘기인지 보자고. 자, UN figure 뜻이 많죠. 뜻이 뭐지? 여러분 아는 figure? 여기서는 일단 수치 또 피규어 뭐야? 피규어 그게 조그만 형상 피규어 그죠? 형상 그래서 모양 사람으로 따지면 인물 이런 뜻이 있어요. 동사로는 이해하다 생각하다는 뜻이 있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 수치가 맞고요. 자, UN의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는 2,500만의 국제적인 체류자가 있다는 수치인데 바로 1950년에 말이죠. 이러한 수치가 nothing more than은 뭐보다 더 많은 건 결코 없다니까는 뭐뭐에 불과한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외우시고 그죠? rough 대략적인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estimate이란 원래 동사가 뜻이 뭐죠? 여러분 아는 estimate 뜻이 뭐죠? estimate 뜻이 뭐죠? 오케이. 일단 평가하다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 이제 2번 뜻이고요. 1번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어림잡아 추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측정하다인데 약간 어림잡아 추산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명사로 추정치라는 뜻이 있어요. 자, 다시 이 2,500만이라는 이 수치는요. 그저 대략적인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를 말한단 말이에요. 뭐다? 오래된 데이터는 뭔가 틀리다라는 예시를 드는 거죠. 먼저 앞뒤 이어지고 given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given 뜻이 뭐죠 여러분? give의 pp고 일단 여러분이 가능한 해석은 주어지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그런 뜻도 있어요. 있는데 다른 뜻도 알아야 돼. 이게 뭐뭇을 감안해 봤을 때라는 뜬금없는 이런 뜻도 있어요. 뭐뭇을 감안해 봤을 때. 이거 기억하시고 뭘 감안해 봤을 때 이거 나왔네. primitive 여기에 어원 prime이 들어갔고 primitive 아까 뜻이 뭐라고? primitive 아까 뭐라고? 제일 최초의 하나가 되는 거 원시적인 primitive 원시적인 데이터 수집 기법을 그 당시의 기법을 감안해 봤을 때 이거 되게 대략적인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오류가 있다 없다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류가 나오죠. 자 이제 이 오류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나오면 그 뒤가 답이라고요. 예술 문장 처음에 쓰면 아직이 아니라 뜻이 뭐라고 이건? 그러나 역접이에요. 자 그러나 자, 이 수치가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데도 이런 얘기야. 대략적 추정치인데도 사용되어 기준선으로 뭐에 대한 계산하기 위한 상대적인 성장을 국제 관광객 도착 명수에 대한 성장을 말이죠. 그때 1950년 이후로 말이죠. 그보다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애초에 대략적인 추정치 가지고 성장률을 알아보니까 잡았으면 존나 멋졌었네. 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오차를 어떻게 줄이려고 하냐? 그 시도를 보셔야 돼. 자, 계속 읽어보자. 스케일 여기서 뭐다? 규모겠죠, 그죠? 어떠한 개별적인 국가의 규모로 봤을 때 이러한 오차 범위, 오차라자. 이러한 오차는 amplify라는 동사를 모르면 4번으로 찍겠죠. amplify 뜻이 뭐죠, 여러분? amplify 뭐뭇을 증폭시키다는 뜻이죠. 증폭시키다. 크게 만들다. 뭐다? 이러한 오차 범위가 증폭이 되게 됩니다. 오차가 해결이 안 돼. 오차가 더욱더 커진다. 자, 4번 뒤에 그럼 오차에 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나오나 볼까? 나옵니다. 보세요.
좀 더 최근에 봐봐 이거 통계학이 아니라 뭐겠니 이거 통계 수치들이겠죠. 뒤에 동사 뭐 썼어? 해보라고 썼지 복수기 때문에 해석가 오답이에요. 좀 더 최근의 통계 수치들은 가지고 있는데 더 적은 오차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유엔 머시기에 이게 주도 계획 이런 뜻이 있거든. 얘네의 계획의 결과로 이 계획이란 표준화하는 것인데요. 정의를 그리고 데이터 수집 프로도 몰라네. 데이터 수집 규약인데 뭐 그냥 규칙 조건이라 하자. 데이터 수집에 대한 것을 표준화하려는 주도로 바로 더 적은 오차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오차가 약간 줄어들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가 비로소 등장하죠. 그럼 뭐다? 5번밖에 없죠. 5번.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보세요. 이 This is why의 해석을 제대로 한다면 다시 한번 답을 5번으로 찍을 수 있거든. This is why 뜻이 뭐다? 얘는 항상 앞에가 원인이고요. 뒤에가 결과가 돼요. 그 뜻 자체가 그래서 그 결과 주어가 동사 하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봐봐. 5번에 안 넣어버리면 이 오류를 줄이는 조치를 했죠. 그죠? 근데 뒤에 조치를 갑자기 또 해. 그러면 이게 추가 조치가 되거든. 뒤에 읽어보면 추가 조치가 되려면 5번에서 뭐가 돼야 돼? 뭔가 문제가 또 발생해야지. 이게 안 되니까 추가 조치 또 한 거거든. 그런 의미로도 지금 5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뒤에 문장 때문에라도. 읽어볼까? 그 결과 유엔 단체는요 종종 조정하는데 국가 수준의 그리고 종합한 도착 명소의 데이터를 바로 해마다 조정을 합니다. 왜? 이게 오차가 해결이 안 돼. 여전히 오차가 존재하니까. 그리고 또 그 결과 오직 그 통계 수치들만이 대략 5년 정도의 통계 수치들만이 안정적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곳은 5번밖에 없다. 그렇죠? 자 41, 2번으로 넘어가셔서요. 제가 예전에 한별이처럼 똑같이 여학생이 앞에 앉은 적이 있었거든. 지금처럼 시간 촉박한 거야. 빨리 해야 돼. 그래서 근데 목은 말로 이 말 많이 하면 목이 좀 타거든. 그래서 마시고 빨리 해야 되니까 마시고서 말로 가다가 사려 걸렸고 푹 해갖고 앞에 여학생에게 얼굴에 그 망나니가 칼춤 출 때 그 뿌리죠. 그처럼 여학생 얼굴에 물을 쫙 뿌린 적이 있어. 그거 조심해야 돼 이 자리에. 근데 내가 갑자기 급하면 이게 뿜을 때가 있어. 근데 대단한 거 뭐냐면 뿜고서 미안해 이러고 바로 풀이했거든. 이 학생은 대단해. 공부 열심히 하거든.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빨리 풀이하세요 이러면서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이러면서 풀이 크게 들었어요. 조심하세요 앞에 앉을 때. 주로 남학생을 안 쳐야겠군. 자 그럼 시간이 다 거의 됐지만 그래도 하나 마저 합시다 하는 김에. 자 일단 A는요 요것도 빈칸이 2개나 있어서 다 읽어봐야 돼요. 일단 A에 들어갈 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결코 문화적인 빈칸을 회복하지 못할 거래.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회복하지 못하는 거. 갖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게 있단 말이야. 회복할 수 없다니까. 갖고 있었던 게 뭐냐? 이제 그거를 잡아보고 그 다음에 B에 들어갈 거는 또 간단하죠. B에 들어갈 건 앞에가 자 각각의 경우에 뭔가 경우가 딱딱 나오나 봐. 각각의 경우에 그 기계가 나오나 봐. 그 사람을 뭐 했다. 기계와 사람의 관계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B는 좀 쉽게 잡히고요. 아마 이제 보기에 있는 단어가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고요. 봅시다. 첫 문장. 첫 문장을 해석 잘 하셔야 돼. 이 주제이기 때문에. 권력에 있어서의 대단한 이동이 이렇게 돼요. 이동이 종종 follow가 뜻이 뭐죠 여러분? follow. 뭐뭇을 따라가다야. 그러면 얘가 뒤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요게 먼저 있는 거고요. 얘가 얘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해되니? 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있는 거예요. 자 권력의 대단한 이동이 종종 따라가는데 곧바로 봐봐 힐이 뒤꿈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뒤라는 뜻이야. 바로 뒤. 오는 뭐라고 이거? 딱 붙어있는 면이라고. 뭐야? 바로 뒤쫓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바로 뒤쫓아가? 새로운 신기술의 혁신을 바로 뒤쫓아갑니다. 요걸 읽는 순간 순서를 잘 맞춰야죠. 뭐가 먼저 있고 새로운 신기술이 먼저 있고 혁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권력의 대이동이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게 지문의 주제예요. 근데 거기에 뭔가 조금 추가가 돼요. 요거 이해하면 밑에 예제 쉽게 이해되죠. 자 보자. 자 여러 번 정도 이것이 의도적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어떠한 나라가 강력한 새로운 무기를 도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목적은 위협하기 위함인데 자신의 적들을 말이죠. 이제 예시가 나와요. 실제로 이것이 그러한 경우였는데요. 소련이에요. 소련의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짜르 본바라고 옛날에 굉장히 유명하죠. 수소폭탄의 이름이에요.
핵폭탄보다 위력이 훨씬 센 수소폭탄의 경우였는데 이 소련 놈들은요 도입했는데 이러한 다소 practical 뜻이 뭐죠? practical 뜻이 뭐지? 실용적인 부정에 대해서 비실용적인 효율이 떨어지는 무기를 도입했는데 단순히 그저 쇼는 보여주다고 쇼 오프는 오프랑은 항상 이게 떨어져 나간 느낌 이렇게 있다가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딱 펼치는 거야. 뭐뭇을 뽐내다는 뜻이에요. 뽐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월성을 뽐내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건 이제 뭐 우월성에 대한 이제 뭐 이런 얘기고 어떻게 정확히 그 소련 사람들이 의도했겠습니까? 도달시키도록 그러한 52,000파운드의 50메가톤짜리 탄두예요. 그 굉장히 거대한 그 폭탄을 어떻게 뉴욕시에다 갖다 떨굴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냥 과시용으로 만든 거예요.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또 다른 때에는요, 권력의 이동은 그저 흐를지도 모르는데 바로 예측 불가능성으로부터, 기술의 예측 불가능성으로부터 그것이 발생했던 것처럼 바로 인쇄기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이더는 둘 중 하나죠. 수소폭탄처럼 의도를 했든 아니면 인쇄기처럼 의도하지 않았던 둘 중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자, 봐봐 이제 중요한 내용 나와요.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기술 변화의 혜택들이 not always 항상 먼 건 아니다. 요 단어 때문에 41번에 이제 제목이 잡히죠. even 여러분, even 형용사로 뜻이 뭐라 그랬니 저번에? 동등한, 균일한, 균등한이라는 뜻이라고. 그 even이 뭐다? 균일하게, 균등하게, 동등하게 이런 뜻이 부사로. 자 봐봐. 자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데 바로 기술 변화의 혜택들이 항상 균일하게, 동등하게, 똑같이 분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목격하게 돼요. 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두 말이죠. 기술이 발전해 혜택을 보는 놈이 있고 못 보는 놈이 있는데 그게 항상 불규칙적으로 랜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41번의 제목에 이게 들어가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그 방식에 대해서. 이 방식이란 인쇄기가 잘 봐봐. 이제 여기서 교회 얘기가 나와요. 인쇄기가 힘을 빼앗았는데요. 성직자로부터. 그리고 빼앗은 힘을 곧바로 확고하게 주었는데 바로 평신도의 손에다가 그 힘을 갖다 주었습니다. No longer 뜻이 뭐죠? No longer 뜻은 더 이상 무마하지 않다. 부정어 마찬가지로 봐봐. 또 부정어 처음에 왔죠. 뭐가 왔어? 조동사 먼저 왔지. 그렇지, 그죠? 더 이상 성직자가 monopoly 나왔네. 뭐라고 이거? 뭐라고요? monopoly 혼자서 정책 다 세우는 거 독점이라고. 자, 더 이상 그 성직자가 독점을 갖지 못했습니다. 바로 읽고 이해하고 그 신의 말씀, 성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쇄기 발달해서 책으로 다 나갔잖아, 그죠? 다 읽을 수 있잖아. 자, 이제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자신의 성경책 복사본을 읽을 수 있는 ponder라는 게 심사숙고하다. 컨셉 동의어. 심사숙고하고 터득하고 그 따를 수 있는 성경을 다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에 대한 답은 나오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결코 회복할 수 없었어요. 문화적인 무엇을? 바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뭐다? 신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어떤 통제력이나 지배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A에는 dominance가 들어가면 가장 적절하고요. 그래서 뭐 뒤엔 읽을 필요 없고요. 자, 그 뒤에 B로 바로 가봅시다. B로 앞에 있는 이제 예시를 좀만 읽어보면 위에 이제 어떤 얘기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될 건 기계와 사람 간의 관계인데 앞에 그게 좀 명시가 돼요. 이 처음부터 읽자.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장점과 단점들, 신기술의 장점과 단점들은요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제가 나온다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말이죠. 항상 몇몇이 있어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또 혜택을 잃어버리는 몇몇이 존재하고요. blacksmith는 뜻이 뭐죠? 대장장이고 스미스란 단어가 이게 원래 스트라이크인데 여기 이제 독일어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예요. 때리다 치다라는 뜻이고 블랙이라는 말은 이제 그 쇠 같은 거를 용광로나 이제 달궈서 딱 나왔을 때 보면 색깔이 까매요. 그래서 쇠를 때리는 사람 대장장이라는 뜻이고 요 단어도 보게 돼요. goldsmith 뭘까 그럼? goldsmith 뭘까 이건? 금세공업자라는 뜻이에요. 금을 갖다가 두드려 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smith는 이제 strike이라는 뜻입니다. 자, 대장장이는 렌더는 여기다예요. 대장장이는 여겨졌는데 absolute이란 단어도 외우셔야 돼요.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시대에 뒤떨어진 쓸모없는 이런 뜻이에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얘기해줬는데 바로 자동차가 암시하는 건 뭐 자동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동화에 의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인식이 되었고요. 텔레그래퍼 전보를 치는 사람은 전화 교환원에 의해서
전화기란 기술에 의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여겨졌습니다. 자, 그다음 컴퓨터란 단어와 타이프라이터란 단어는요 예전에 나타냈는데 특정한 사람을 나타냈는데 근데 컴퓨터가 지금 뭘 가리키니 기계를 나타내죠. 컴퓨트라는 동사가 원래 있었죠. 뜻이 뭐예요? 컴퓨트의 원래 뜻은 무엇을 계산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컴퓨터라는 어휘가 나중에 생긴 거예요. 원래 컴퓨터라는 단어가 원래 있었죠. 계산하다. 자, 근데 이 사람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전문 직원을 말했는데 옛날에 바로 특별한 업무를 수행했던 뭐가 아니라 기계가 아니라 그런데 각각의 경우에 기계가 사람을 뭐했다? 대체한 경우가 된 거죠. 그래서 대체했다라는 느낌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게 바로 defeat라는 동사를 썼는데 defeat 뜻이 뭐예요? defeat 요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defeat 얘는 동사로 누구누구를 패배시키다라는 뜻이죠. defeat 누구누구를 패배시키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가장 적절한 단어는 3번이더라. 41번의 제목을 좀 볼까요? 지금 봐봐. 지문에 대한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한다 이거? 신기술이 혁신이 일어나면 뭐가 발생한다? 권력의 이동이 발생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동이 발생한다? 어떻게? 균일하지 않게 이동이 발생하더라. 누가 어디로 갈지 모르더라. 손해보는 놈, 득보는 놈이 그때마다 다르더라. 신기술, 다시 말해서 뭐다? 반드시 꼭 뭐인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Not necessarily.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장점이 되는 것은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균일하게 분배되지 않더라. 5번이 답이 되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아, 해석 쓴 거, 모의고사 푼 거 저 주세요. 과제하신 거. 주세요.